라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미국장은 그 대통령의 날이죠. 네,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휴장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쉬시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차트 보는 법, 제가 왜 자꾸 차트 보는 법을 말씀드리나, 이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예, 이거보다는 어차피 미국 주식은 좀 우상향하니까 예, 다른 정보들이 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주식은 공부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일을 할 때 예, 지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예, 학교에서 배운 지식 현장 나와서 쓰시는 경우 별로 없죠. 예, 어차피 다 현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장인 보어아웃, 이걸 번아웃은 너무 열심히 해서 지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어아웃은 뭐냐면 지루해서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올라갈 땐 너무 재밌어서 그냥 사면 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재밌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이런 장이죠, 살짝. 근데 하락으로 딱 꺾이는 순간 여러분 대응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 보어아웃을 겪게 됩니다. 주식에서. 그냥 사기만 하면 물리고, 예, 산 것도 이익 익절 못하고 계속 물 타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어아웃을 안 겪으시려면, 자, 우선 직장에서는 뭐 때문에 겪냐? 뭐 인생사 비슷합니다. 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동기부여가 없어서, 능력에 비해 쉽고 단조로운 업무만 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일이 너무 없어서, 뭐 이거는 아니라고 쳐도 위에 4개는 투자에서 똑같아요. 여러분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투자의 동기부여가 없으면 지칩니다. 매번 횡보로만 간다면 여러분 투자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아니, 안 합니다. 그리고 능력에 비해 단조로운 업무만 해서, 우리가 매일 MTS 화면 보고 수익률 보고 샀다 팔았다 이것만 해서는 절대 재밌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쭉 올라가서 가만히 둬도 수익이 팍팍팍 올라갈 때 재밌다고 느끼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여러분이 뭐 하신 거 있나요? 없어요. 투자자가 한 거 그냥 산 거밖에 없어서, 그건 시장이 만들어주는 수익이지 내 능력으로 수익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재미없어져요. 근데 아직은 괜찮지만 그 이유를 꼭 준비하셔라, 이런 말이고요. 요새 갑자기 이제 또 증시가 또 살아나니까, 작년에 또 뭐 어렵다 좋았다 또 다시 좋아졌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하면 다 성공한다,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질에 안 맞으면 안 해야 돼요, 사실은. 예, 여러분 다 주식을 잘할 수 없고, 저도 뭐 주식을 엄청나게 뭐 슈퍼겜이라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식을 재밌게 합니다. 제 스스로 툴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 유튜브나 책에서 성공 사례는 많은데 주변엔 별로 없어요. 이거 검증해 봐야 되죠. 돈이 되면 혼자 하지 왜 못 알려줘서 안 다닐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막 다 알려드리고 싶어도 제가 강의를 좀 오래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지 않고, 능력도 안 됩니다. 제가 잘하는 건 뭐라고요? 저는 차트 보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꼭 한번 투자에 도움 받으셔라 하고서 이것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강의를 만들어서 예전에는 증권사 강의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주식 실력 잘 안 늘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정해진 차트를 10개국, 20개국 꼭 보셔라.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는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성공 사례, 내가 당장 했는데 성공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코로나 때죠. 그런 때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 어디에서 배우셔야 되냐? 실패 사례를 보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실패 사례는 멀리 찾지 마세요. 스스로한테 찾으시면 됩니다. 예, 저 또한 10년 이상 주식을 했지만 과거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니까요. 예, 그걸 보완하고 해서 올라가는 거지 굳이 딴 데 눈 돌리실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수많은 정보는 오히려 여러분을 복잡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디어 너무 믿지 마시고
저 또한 미디어잖아요, 이 유튜브는. 그래서 100% 믿지 마세요. 단지 도움이 되신다면 네, 이렇게 도움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요새 메타를 사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사고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목 볼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애플과 엔비디아 요새 날아가니까 테슬라도 볼게요. 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비싸고 싸고 결정하실 때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애플은요, 예, 5번째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몇 번 정도 했나?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3번 정도 했어요. 더 했을 수도 있고. 테슬라는 2020년 이후에도 벌써 2번 했죠. 자, MS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 플랫폼스죠. 페이스북은 제가 알기로 2010년에 한 번 했어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자세하게 찾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하니까. 그쵸? 예, 메타 플랫폼스는 액면 분할을 굉장히 자주 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아니고 이제 2022년이죠. 그때 주가가 엄청 빠졌죠. 예, 다른 애들은 안 빠졌어요. 거의 그대로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액면 분할도 안 했죠. 예, 나누지도 않았어요. 액면 분할은 이거죠. 한 주를 5개로 나누면 5배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가치가 5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가격이 내려가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싸다고 느껴서 많이 사시는 거지 주식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자, 최근에 메타 주가 20% 폭등, 이게 왜 했는지 보셔야 돼요. 예, 저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액면 분할을 메타는 많이 안 했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을 메타가 지금 상당히 높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생산성이 높여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모두 망한다고 했단 말이죠. 언제? 2022년에 더 이상 메타는 지금은 그때 이제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스는 성장성이 없다. 광고도 떨어지고 뭐 SNS도 사용도 줄어들고 이래서 결국 얘네가 허리띠를 빅테크 중에 1순위로 먼저 졸라 맸어요. 그래서 구조조정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경비 절감도 다 됐고, 그래서 사실은 재무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고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다. 사람들 뭐 인력은 많이 줄이고요. 그 다음에 AI로 많이 대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쪽까지는 제가 몰라도 여러분 이런 거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실적이 나온 이유는 뭐 물론 불안 요소 없지 않겠죠. 근데 어느 회사라고 불안 요소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게 2023년 7월 25일인데 자, 주가 불안 이유를 자꾸 얘기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올랐나요? 내렸나요? 많이 올랐죠. 네, 이런 거에 불안하실 필요 없이 핵심만 아시면 됩니다. 네, 가격은 저렴한데 생산성은 올라간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은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빅테크 중 가장 선호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살 거면 제가 뭐 사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싸다고 판단되는 걸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견조한 전망의 목표 주가도 400달러 선에서 570달러로 올라갔으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좋아 보인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게 공부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파악이에요. 현상 정도 파악하시고 그 다음 뭘 하셔야 되냐? 차트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메타입니다. 메타 월봉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무슨 라인이 있어요? 여기 하늘색의 슈팅 라인, 관찰 라인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반등 라인을 하나를 더 만들어 쓰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점 있죠. 요 점선들을 제가 쓰고 있는데, 자,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긴 추세를 볼 때, 자, 반등을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언제 하락을 캐치할 수 있냐? 요 점선이 여기죠. 네, 여기를 깨면 1차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안 깼죠? 반등했는데 결국 내려갔죠? 우선 터치라면 좋지 않아요. 지지를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여기 뭐 윗꼬리도 길게 나왔고 이거 정도는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반등 점선 이걸 돌파해야 돼요. 근데 메타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 엄청나게 여기서 반등 점선 깨고 내려왔죠. 자, 그럼 여기서 매도하면 돼요. 여기서 1차 매도하시고 전체 물량의 25%를 매도했다. 그럼 다음에 슈팅 라인 깨고 내려왔죠. 그럼 25%에서 50% 매도. 이렇게 해서 여기 관찰 라인도 깨고 내려왔죠. 그럼 75% 매도해서 25% 물량만 가져가시면서 반등할 때 또 뭘 봐야 돼요? 반등 라인 돌파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내려갈 때 여기를 제일 먼저 깨고요. 올라올 때 여기를 제일 먼저 돌파합니다. 그럼 여기서 25% 다시 사서 50% 만들었다 칠게요. 그럼 여기서 25해서 75, 여기 100을 만들었으면 수익이죠. 네, 이런 차트상의 로직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주식은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 주가 전망을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알 수 없죠. 그냥 차트상의 추세로 대략 파악은 할 수 있으되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가격대에 매도하고 매수하고를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 제가 요새 안 산다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자, 우리 이걸 볼게요. 잘 안 보이셔도 제 말로 들으십시오. 지금 얼마죠? 예, 726달러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자, 요게 2016년입니다. 이때 몇 달러였냐면 7달러였어요. 자, 몇 배 올랐죠? 100배 올랐죠. 예, 100배 올랐습니다. 백면 분할하고 뭐 하고 해서 100배 올랐겠지만 이 수정 주가니까요. 자,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뭐 지금 목표 주가 다 800 얘기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때까지 갔다가 하락한다는 게 눌렸다 가겠죠. 눌렸다가 다시 가더라도 그럼 지금 사는 것보다 지금은 조금씩 사는 거죠. 예, 내렸을 때 사는 게 더 나으니까 예,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여기가 네 100달러 근처예요. 98달러. 같은 2016년인데 요거 100달러였고요. 얘는 액면 분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400달러죠. 여러분 그럼 몇 배입니까? 4배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 그 회사의 재무 분석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매력적인 가격인 거죠. 빅테크 중엔 싸다. 네, 액면 분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뭐예요? 신고가 돌파 했죠, 요번에.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디서 했냐?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가격을 여기서 돌파했습니다. 500달러. 그 이후로 이만큼 올라왔죠. 그럼 얘가 만약에 그 정도 생산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절반만 가도요. 예, 여기 절반만 가도 이쪽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매도하시라고요? 예, 여기 아직 반등 라인 따라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매도하셔도 돼요. 예,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 이렇게 지금 400달러 갔다가 지금 200달러 근처 이렇게 와 있죠. 195달러. 그럼 2016년에 12달러였습니다. 그럼 400달러만 계산해도 얘도 비싸죠. 예, 과히 싼 가격은 아닙니다. 예, 액분했죠, 테슬라. 그러니까 이렇게 눌려가는 거예요. 많이 왔기 때문에 눌리는 거고요. 그럼 이게 밑으로 가냐?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위로 갈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랑 메타를 사는 이유예요, 이게. 예, 어차피 빅테크들은 다 좋은 회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지금 차트상 중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형광녹색 들어왔죠. 형광녹색 들어온 게 이제 거대 장양이 들어온 건데 장대양봉의 거래대금. 자, 여기서 눌리면서 마지막에 들어와서 눌리면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럼 여기 거래대금이 엄청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엄청 샀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엔비디아도 여기 보시면 이전까지는 자, 거대 장량 여기 나오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슈팅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 나간 것도 있고 이제 중간에 검정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검정색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엄청 눌려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털어내는 거고 세력이 다시 금융기관들이 물량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렇게 거대 장량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장음은 음봉 거대
장대 음봉은 한 개, 두 개 들어와도 장량은 몇 개 들어와요? 5개씩 들어오죠? 이거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 올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최근에 다시 거대 장음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 더 갈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높긴 높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Q 같은 것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봉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굳이 여기서 매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려가서 아까 여기 반등 라인이죠. 반등 점선을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눌릴 수 있습니다. 눌려요. 그리고 반등도 합니다. 이렇게 가서 반등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슈팅 라인에 걸렸죠. 여기 이렇게 걸렸습니다. 얘를 돌파하면 위로 가는 거고요. 돌파 못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한번 내려간 애들은 잘 못 뚫는다는 거예요. 그쵸? 대부분 그렇습니다. 10번 중에 7, 8번이 그래요. 10번 중에 10번이면 전부 다지만 주식에 전부 다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내려가서 또 어디서 관찰 라인에서 여기서 갭 띄우고 내려가죠. 갭 띄우고 내려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반등 라인 또 걸려서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내려가면 우선 25% 매도, 여기도 25% 매도, 여기 관찰 라인까지 내려가면 25% 매도인데 안 내려갔잖아요. 그럼 50%만 매도하고 기다리시면 결국 더 싼 가격이 온다고요. 그럼 이때 사시면 돼요. 이때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좋냐? 아니죠. 여기 보시면 보라색, 파란색 밴드 라인 나오는 데 있으니까 여기 너무 좋은 가격대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런 로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등 라인 결국 걸려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돌파할 때 여기서 하면 되죠. 돌파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관찰 라인, 슈팅 라인 전부 다 돌파하죠. 여기서 75, 여기서 25, 그 다음에 여기 50에서 75를 사는 거죠. 그러면 쭉 가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깼어요. 깼으니까 25 매도했다가 그런데 이 아래로 내려갔나요? 슈팅 라인으로? 안 내려갔죠?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다시 사시면 됩니다. 25%. 그러면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고점 밴드니까 여기 추세선이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 닿으면 또 25까지 안 파셔도 되죠. 한 10% 매도했다가 내려가면서 하단에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정도의 균형적인 규칙적인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실 수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가 이거를 알아야지 뭐 진짜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다 알면서 주식하시면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꼭 강조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TQ 주봉과 월봉이 있는데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등 라인을 하나 더 넣어놔서 결국은 하락할 때 여기 기본은 25%, 그 다음에 25% 하면 됩니다. 왜 25%씩 하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반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과거를 놓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57.4에서 여기가 주봉상에 한 45 정도 돼요. 45달러 정도 되니까 이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매를 하셨다가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 그때 25%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0달러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크로스예요. 그러면 40달러 깨면 어떻게 돼요? 또 50%, 25, 25에서 매도했다가 그 밑에서 다시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봉도 똑같은 논리로 움직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거 활용해 갖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